슬픈 가락으로 내게 말하지 말라. 인생은 단지 허망한 꿈일 뿐이라고. 삶은 환상이 아니다. 삶은 진지한 것이다. 무덤이 삶의 목적지는 아니지 않는가. 아무리 행복해 보인들 미래를 믿지 말라. 죽은 과거는 죽은 이들이나 파묻게 하라. 행동하라. 살아있는 현재 속에서 행동하라. 그러니 이제 우리 일어나 무엇이든 하자. 그 어떤 운명과도 맞설 용기를 가지고 언제나 성취하고 언제나 추구하며 일하고 기다리는 법을 배우자. 여러분은 여러분이 누리고 사는 축복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저는 지금 이 순간 좋은 책을 저의 목소리로 누군가와 함께 할 수 있는 것도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장영희 교수의 축복입니다. 장영희 교수가 쓰고 김점선 화가가 그림을 그린 책인데요. 이 김점선 화가의 그림이 매혹적인 책입니다. 출판사는 비체이고 2006년에 1쇄가 발간됐습니다. 장영희 교수가 일간지에 연재했던 영미시 산책 컬럼 중에 이 희망이라는 주제로 모두 50편을 엄선해서 엮은 것인데요. 셰익스피어, H, 로버트 프로스트 등 영미문학사의 거장들의 시를 장영희 교수가 직접 번역하고 각 시에 대한 짧지만 깊이 있는 감상 글을 덧붙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은 희망입니다라는 부제처럼 장 교수는 소아마비와 암투병이라는 힘든 삶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살다간 교수이자 작가이지요. 자, 오늘 소개할 축복 책 속에서 모두 5편의 시를 낭독합니다. 자연이 들려주는 말, 척 로퍼. 나무가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우뚝 서서 세상에 몸을 내맡겨라. 관용하고 굽힐 줄 알아라. 하늘이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마음을 열어라. 경계와 담장을 허물어라. 그리고 날아올라라. 태양이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다른 이들을 돌보아라. 너의 따뜻함을 다른 사람이 느끼도록 하라. 냇물이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느긋하게 흐름을 따르라. 쉬지 말고 움직여라. 머뭇거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작은 풀들이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겸손하라, 단순하라. 작은 것들의 아름다움을 존중하라. 세상 어딜 가나 우리가 사는 모습은 늘 비슷한 것 같습니다. 마치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복잡하게 살까 연구하며 사는 것 같습니다.
손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 기계를 만들어 놓고 지금 있는 인간만으로도 충분한데 복제 인간을 꿈꾸고 10층 건물로도 충분한데 100층 건물을 지어놓고 하나만 있어도 되는데 둘을 원하고 셋으로도 족한데 넷을 얻기 위해 무진 애를 씁니다. 그리고 그 복잡함 속에 자신을 가두고는 답답해하고 아직도 무언가 부족해 허탈해합니다. 그럴 때 시인은 자연이 들려주는 진리에 귀를 기울여 보라고 합니다. 자연이야말로 천천히 단순하게 선하게 그리고 가장 행복하게 사는 법을 가르쳐주는 우리의 위대한 스승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삶이란 어떤 거냐 하면 윌리엄 스태퍼드. 내가 따르는 한 가닥 실이 있단다. 변화하는 것들 사이를 지나는 실. 하지만 그 실은 변치 않는다.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따라가는지 궁금해한다. 너는 그 실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그렇지만 다른 이들에겐 잘 보이지 않는다. 그것을 잡고 있는 동안 너는 절대 길을 잃지 않는다. 비극은 일어나게 마련이고 사람들은 다치거나 죽는다. 그리고 너도 고통받고 늙어간다. 내가 무얼 해도 시간이 하는 일을 막을 수는 없다. 그래도 그 실을 꼭 잡고 놓지 말아라. 우리 학생들 일기장에 써놓게 하고 싶은 시입니다. 우리가 사는 삶이 하나의 여정이라면 방향 표지판이 있어야 합니다. 그 표지판을 따라가야 길을 잃지 않고 제대로 도착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쫓는 꿈일 수도 있고 믿음 그리고 정의일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게 다 변해도 그것만은 변하지 않고 또 변해도 안 됩니다. 그렇지만 시인은 왜 하필이면 실이라는 이미지를 썼을까요? 가느다란 실은 엉키고 끊어지기 쉽습니다. 시간이 제멋대로 펼쳐놓는 비극에 부대끼면서 자칫 실을 놓칠 수도 있고 좀 더 쉽고 편해 보이는 샛길로 빠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어른들이 올곧게 따라가야 할 실을 놓고 우왕좌왕 헤맬 때 젊은 사람들은 누가 뭐래도 이상을 버리지 말고 옳은 길을 따르는 신념을 배웠으면 합니다. 만약에 J. 러디어드 키플링.
모든 이들이 너를 의심할 때 내 자신을 믿을 수 있다면, 기다릴 수 있고 기다림에 지치지 않을 수 있다면, 거짓을 당해도 거짓과 거래하지 않고, 미움을 당해도 미움에 굴복하지 않는다면, 꿈을 꾸되 꿈의 노예가 되지 않을 수 있다면, 내 일생을 바쳐 이룩한 것이 무너져 내리는 걸 보고 허리 굽혀 낡은 연장을 들어 다시 세울 수 있다면, 내가 이제껏 성취한 모든 걸 한데 모아서 단 한 번의 승부에 걸 수 있다면, 그래서 패배하더라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군중과 함께 말하면서도 너의 미덕을 지키고 왕과 함께 걸으면서도 민중의 마음을 놓치지 않는다면, 누군가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1분의 시간을 60초만큼의 장거리 달리기로 채울 수 있다면, 이 세상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게 다 내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들아, 너는 드디어 한 남자가 되는 것이다. 이 세상을 조금 더 오래 산 연륜과 경험으로 아들이 남자다운 남자, 아니 진정 인간다운 인간이 될 수 있는 조건을 가르칩니다. 자기에 대한 믿음, 좌절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 겸손과 인내, 다수의 민중과 함께하는 것, 그리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륜이 있다고 해서 삶이 던지는 모든 질문에 답을 갖고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틀린 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틀리게 행동하고, 옳은 줄 알면서도 옳다고 말을 못한 적이 수없이 많습니다. 못난 줄 알면서도 생활을 위해 어쩔 수 없이 그냥 살아갑니다. 그래도 내 아들만큼은 나보다 더 잘 살아주기를 원하는 마음, 제대로 인간답게 살아주었으면 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고 이 세상을 지키는 힘이 아닐까요? 모든 걸 알면 모든 걸 용서할 수 있을 것을. 닉슨 워터맨. 내가 그대를 알고 그대가 나를 알면 우리 둘 다 신성한 마음의 눈으로 서로의 가슴에 품은 생각의 의미를 분명히 볼 수만 있다면, 진정 그대와 나의 차이는 줄어들고 정답게 서로의 손을 맞잡을 수 있을 것을. 장미가 송이마다 가시를 품고 있듯이 인생에도 하많은 걱정이 숨어 있는 법. 내가 그대를 알고 그대가 나를 알면 모든 것의 참 이유를 마음으로 볼 수 있을 텐데. 누군가 재미있는 수식을 말해 주었습니다. 5에서 3을 빼면 2,
5에서 3 발자국 떨어져 보면 이해가 되고 2 더하기 2은 4, 이해에 이해를 더하면 사랑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알고 이해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내 가슴에 그렇게 큰 상처를 주고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하는 그 사람을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니, 너무 억울해서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게 됩니다. 침 한 번 탁 뱉고 돌아서서 잊자, 까짓것 잊어버리자 되뇌어 보이지만 마음속 상처는 더욱더 피를 줄줄 흘립니다. 하지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처럼 비참하고 슬픈 마음은 없습니다. 내가 먼저 마음의 눈으로 그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편이 차라리 낫습니다. 가장 통쾌한 복수는 용서니까요.